이래서 이거 안 되는데 저긴 여행자가 많아서 이래. 여기는 교회 오래 다녀서 그래. 여기는 몸이 아파서 체험생활이 좋아서 그래. 여기는 남편이 되게 좋아져서 그래. 넘들 거를 되게 크게 부각시키면서 나는 이게 안 갖춰졌기 때문에 안 돼.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돼. 돈이 없어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돈이 많으면 뭐 하려고 그러나요?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성공하는 삶을 10대부터 100살까지 얘기했죠. 그죠? 70세 때가 뭐였죠? 건강. 그죠? 60대 때는 뭐였죠? 일할 수 있는 돈 버는 거. 80은 뭐라 그랬죠? 찾아오는 사람이 80은요 아침에 남편 저기 마누라가 밥 해주는 먼저가 밥 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90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90세가 됐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 누가 전화 주는 사람이에요. 전화할 때가 있는 사람. 어쩌면 지금의 90과 우리 때의 90은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 저도 올해 60이에요. 저도 내년 되면 이제 환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엄마가 내 나이 때는요 그냥 할머니 같았어요. 그렇지.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 옛날에 40대들처럼 저는 지금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90대는 지금의 70대 같지 않을까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어렵냐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런가를. 훨씬 더 국민소득도 올라졌고 모든 게 풍요로워졌는데 지금 장사 안 된다고 다 난리죠. 근데 그 장사가 부가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 있죠. 베이비 부머 세대를 언제부터라고 그러죠?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 우리가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그래요. 이때 막 엄청 많이 태어났어요, 애들이. 이거는 1차 베이비 부머 시대고요. 2차 베이비 부머 시대는요. 1964년생부터 1974년생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2025년이 되면은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해요. 2025년도에. 그러면 2025년도 되면 65세 이상이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900만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인구의 거의 5분의 1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건 여기예요. 여기. 돈을 많이 쓸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주머니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지금 학원에서 안 되죠. 학원에서 왜 안 될까요? 애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학원 차리면 잘 될까요? 지금 저기 우리 옛날에는요 고새옷집 그랬어요. 가시죠. 저 지산동에 가면요 고새옷집이요 막 쭉 있었어요. 지금 고새옷집 될까요? 안 돼요. 왜? 온라인에 저가가 많아졌어요. 그리고요 애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국민연금 수가 내년에 조정된다고 하죠. 그러면 국민연금 수가 조정되죠. 의료보험 조정되죠. 세금에 애들이요 버는 거에 3분의 1은 그냥 공으로 다 나가야 돼요. 그럼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살까요? 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네들이 풍족하게 썼던 것들은요 자꾸 지금 힘들어진다고요. 옷은 누가 잘 사 입냐면요 젊은 사람이 사 입는 거예요. 이쁘니까. 사치는요 젊은 애들이 입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죠? 아까? 건강입니다. 네. 아무리 명품 옷을 거쳐도 그 사람 자체가 머리는 다 빠졌어요. 얼굴에 주름은 쭈글쭈글해요. 얼굴에 기미는 딱지잡지 썼어요. 배는 이만큼 나왔어요. 그 명품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린다는 거죠. 젊은 애들은 고새옷에 가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입어도 이쁘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젊음인데 그러면 이쪽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이 사람들 주머니가 나올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요 의료 사업은 망한다고 했어요. 지금 파업하면서 환자가 엄청 줄어갖고 뭐 아산이고 어디고 무슨 뭐 재정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거 막 뉴스에 막 나오죠.
그리고 환자가 막 줄었대요. 폐암 환자가 막 30%가 줄고 막 이랬대요. 네. 안 찾아내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의료 사업은 떨어져도 앞으로 올라갈 건 뭐냐면 건강 사업이라고 했어요. 건강 사업. 건강 사업. 왜? 성공한 년은요 건강한 년이에요. 이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평준화예요. 이대 나온 여자나 초등학교 나온 여자나 이제 50에 넘으면 누가 다 건강하냐가 그게 문제일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많아요. 제가 어디 후원을 갔어요. 후원을 갔는데 내 파트너가 이 사장님은 한 달에 월천 이상 받고 막 나를 막 부러우셨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돈은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저 사람 신은 신발이 비니까 내가 하이 신었으니까 10cm짜리 신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운동화를 신고도 아픈데 하물며 4살이나 어린 사람이에요. 앞으로 내가 내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그것을 건강을 뒤로 하고 내세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61세 정년이잖아요. 정년 퇴임하잖아요. 이게 이제 65세로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65세인데 50살 같은 65세는 환영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를 면접을 갔는데 65세나 되셨어요. 쓰는 거죠. 인기 좋겠죠. 젊었을 때는 학벌하고 외모 갖고 따졌겠죠. 근데 이제는 시니어가 되면 뭘로 따지냐면 건강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되게 젊어 보여. 에너지가 있어 보여. 저 사람이 일할 수 있겠네. 그거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사업을요, 첫 번째 우리가 뭐를 갖고 이제 건강 사업의 그 아이템으로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건강 기능 식품 이게 앞으로 엄청날 거예요. 그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 지금 건 아닌데 장나라라는 그 연예인이 나왔었어요. 그 장나라는 사람 엄청 동안이잖아요. 81년생이라고 했어요. 81년생. 예. 엄청 동안인데 걔가 이제 6살이나 어린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제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니까 거기 앞에 나왔던 그 패널 분이 어떻게 장나라 씨는 막 어떻게 고등학생 같아요. 막 이러면서 앞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는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습니다. 오메가, 코키탄, 비타민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해요.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기능식품 먹어야 돼. 일반 음식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사업에 낍니다. 예. 두 번째 피트니스라고 그러죠? 우리 왜 PT 받는다고들 막 얘기하잖아요. PT. 돈 있는 사람들은 개인 PT만 받는다고 그러고 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연예인들은 집에다가 PT 기구 갖다 놓고 선생님이 와갖고 거기서 아예 막 해주고 이런 PT 받죠. PT를 받으면 좋은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를 생기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운동을 잘못하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겨서 더 노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PT는요 내 몸의 스트레칭이에요. 그러니까 자세 잡아주는 거죠. 네.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걸어가면 저 사람의 앞모습이 상상이 될 정도로 걸음을 보면 저 사람이 나이 때도 우리가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세 이런 것들 요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피트니스, PT 이게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티에이징. 끊임없이 피부에 관한 노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셀 많죠. 그 루비셀, 르네셀, 포셀, 인셀럼, 셀 하죠. 세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부는요 아무리 겉에다 많이 바른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술입니다. 상술. 얼굴에다 일시적으로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표피 밑에다가 뭐를 넣어주면 약간 부은 것 같은 느낌. 우리 왜 뭐를 해가지고 부으면은 어디 부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팽팽해지는 그런 느낌을 일시적으로 줄 뿐이지 피부는요 피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야 피부가 깨끗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부가 지금 내가 칙칙해져 가고 내가 피부에 문제가 있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내 몸 안에 병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젊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했는데 어머 나이보다 젊어 보여요. 막 이러고 하면 오늘 그냥 기분이 막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머 나이가 그만큼 됐어요. 막 그러면 막 행복하고 막 좋잖아요. 그죠? 안티에이징. 결론은 앞으로는 이게 뜬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돈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장사가 안 될까? 돈이 이동이 되고 부가 이동이 돼서 그래요. 지금 돈 버는 사람들 다 다른 데 있어요. 뭘로 하느냐? IT 쪽, AI. 우리가 하지도 못한 거기다가 플랫폼 산업. 지금 홈플러스 점점 없어지죠. 이제 보세요. 이제 마트 다 없어져요. 쿠팡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지금은 변화가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 여기 새로 오신 여기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 제품을 한번 드셔보셨나요? 드시고 계세요. 드시고 계세요. 드시니까 예전에도 비타민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하고 좀 어떤 게 틀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먹으니까 네. 첫째 피로가 벌써 효과를 보셨네요. 네. 그래 뭐 하고 나면 외출하고 뭐 좀 네. 하고 나면 피곤한데 이걸 먹고 나면 피로를 그게 네. 막아주더라고. 네. 괜찮더라고. 네.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거 중에 지금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네, 독서. 당독소 쇼크라는 그 책이 있는데 제가 이 당독소가 이렇게 당독소 노화가 된다는 거는요 내 몸에서 해독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네. 내 몸에서 해독이 되면은요 병으로부터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힘. 근데 내 몸에 자꾸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노화입니다. 왜 독소가 자꾸 쌓이냐? 내 안에 있는 그 걸러주는 기계들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독하는 기관으로 가장 큰 게 어디냐면 간이에요. 간. 그래서 우리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보면은요 얼굴이 낯빛이 안 좋아요. 얼굴이 껌껌합니다. 예.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예.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소화도 안 됩니다. 간이 안 좋으면은요 피로 물질이 잔뜩 쌓여갖고 몸이 항상 피로해요. 술 때문이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술 많이 먹은 사람이 왜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간, 신장, 뇌 이런 데에 독소가 쌓이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데서 해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왜 뇌에도 이렇게 독소가 이렇게 쌓이게 되냐면요. 우리가 혈관이 있고요. 림프관이 있어요. 혈관에는요. 피로 영양도 주고 또 뭐 노폐물 이동도 시켜주고 혈관으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림프관은요. 이런 노폐물 해독해주는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프가 막혔다. 우리 옛날에 뭐 임파선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림프가 우리 여기서부터 귀 밑부터 해갖고 겨드랑이 밑에 여기까지에 500개 중에 350군데가 여기 다 분포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유방 있죠. 유방도 림프항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림프가 여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뇌는요 림프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독을 하느냐? 뇌는 자야지만 됩니다. 자면 척수가 열리면서 그 물질에 의해서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자는 거를요 옛날에 고문을 시킨 거예요. 잠 안 자면 사람 팩 돕니다. 머리가 늘 아프고. 근데 지금요 잠 못 자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식품을 잘 먹는데 나 잘 모르겠어. 물어보면요 잠을 안 자요. 잠을 자줘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잠을 억지로는 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서 자야 됩니다. 무조건. 잠을 안 자면요 뇌에 독소가 가득 쌓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이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는 노화에 따른 거거든요. 이런 게 기능이 다 떨어져서 노화가 되면서 이러한 독소가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뇌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뭐가 올까요? 여러분 지금 무서워하는 거. 치매. 네. 알츠하이머. 파킨스. 네. 이런 것들은 뇌에 독소가 이렇게 많이 쌓여서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네. 우리 간, 심장 이런 데 독소가 많이 쌓이면요 뇌가 느끼는 거로요 건조해져요. 자꾸 건조. 그리고 메말라요. 네. 막 입이 메마르고 우리 한번 느껴보세요. 간에서 막 어떤 그 일을 막 해야 돼. 내가 너무너무 피곤해. 아니면은 내가 어떤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 나 그럼 입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바짝바짝 마른다고 막 얘기를 하자 그죠? 네. 그러면은 그때 내가 독소 물질이 많이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같은 거. 네. 그리고 염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염증이 많아서 생기는 게 만성질환. 우리가 급성 염증은요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넘어졌으면 여기 막 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급성으로 생기는 것들. 그런데 만성 염증은 내 몸에서 만성 질환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독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간독소. 간독소에는요 우리가 원인이요 지방 때문에 그래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방식을 많이 먹어서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 글리옥실 이 물질이 과다 분비가 되면 우리가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이 글리옥실이라는 성분이 많이 추입이 돼서 고지방식을 많이 먹으면 이게 많이 생겨서 내 몸에 간 독소가 오는데 내 몸의 염증으로 가장 크게 보는 병이 뭐가 있죠? 내 몸 염증. 내 몸에 염증이 많다. 그렇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거는요 내 몸에 염증이 많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병이 생겼을 때는 우리 몸에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간 전문의, 위 전문의, 안과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전문의 해갖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전문의는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왜 그 눈 백내장 지금 조금 덜한다. 백내장 수술 되게 많이 하죠. 되게 많죠. 예. 눈이 건조해지고 막 눈이 막 그게 혈관에 문제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혈관에 문제가 왔냐? 이런 독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내 몸이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거기만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요 혈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해독이 잘 되게끔 간의 독소도 자꾸 빼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러한 근력실 같은 게 되게 많아지면은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물질이 많으면 우리 활성산소라는 거는 내 몸의 세포를 정상세포를 막 공격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내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면서 새롭게 신생처럼 발생되는 게 이런 암세포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근력실이 많으면은요 지질독소, 기름에서 나오는 독소죠. 이 지질독소가 엄청 많아집니다. 우리는 이 그 불포화 지방산하고 포화 지방산하고 우리 이거를 얘기를 할 때 불포화 지방산은 좋은 거고 포화 지방산은 굽는 기름은 나쁜 거고 이렇게 왜 단적으로 지금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불포화 지방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독소라는 거예요. 이런 지질 독소가 활성산소를 유발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강독소 때문에 세포대사 기능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고지방식을요 이렇게 먹게 된 현대사회에 오면서 생긴 병들이 이런 거거든요. 고기를 왜 국을 끓여 먹었을까요? 많이 먹으려고. 고기를 왜 못 구워 먹었을까요? 고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고기를 썰어놓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넣어서 양을 많이 해갖고 고기 국물이라도 이렇게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랬던 시대에서 축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막 가축을 그냥 막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졌죠. 그러면서 많이 먹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러한 간 독소는요, 간에 있는 독소는 이러한 지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심장 독소. 우리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그 지방간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면은 지방간이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지방간. 그런데 이 지방간이 딱 이거를 진단을 딱 받고 나서 여성분들이 뭐라고 했나 술도 안 먹는데 막 그러죠, 그죠? 그러면 우리 지방간이 옛날에는요 술을 많이 먹는 남자들한테 많이 생겼거든요. 네. 간 해독을 못 해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방간이 술이라고는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지방간이 생겼어. 왜 그럴까요, 어머님? 왜 지방간이 생겼을까요? 응? 기름기도 먹고 네. 음식에서 다 네. 근데 이 사람은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요, 자기는. 아주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고기도 잘 안 먹는데. 그런데 생겼어. 그 이유는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입니다. 여러분들, 당뇨 있는 분들이요, 우리 거를 먹으면요, 일단 달잖아요. 나는 당뇨 있는데 이거 먹으면 당뇨 수치가 더 올라갔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일에서 나오는 거를 보고 과당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서 쪼개져서 영양분화로 쓸 수 있는 당, 포도당. 이 포도당 바꿔 쓸게요. 탄수화물을 먹어서 생기는 거를 우리가 포도당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화학적인 당, 이걸 보고 우리가 가당이라고 해요. 예전에 우리 사카린, 왜 김치, 물김치 담을 때 설탕 안 넣고 그 신화당이라고 그러나요? 삼성당. 그거 있죠? 거기 뭐 그런 것들이 가당이라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네. 그럼 우리 시럽 같은 거, 꿀을 안 먹고 시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러한 당들이 있는데 우리가 당뇨 환자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포도당에 대한 게 많은 거예요. 네. 포도당은요, 반드시 인슐린이란 거와 같이 가야 세포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인슐린 저항성을 받아서 인슐린이 잘 분비가 안 돼서 포도당이 혈액에 너무 많으니까 내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 혈액에 포도당 너무 많으니까 빨리 물 좀 많이 먹어서 오줌으로 내보내 하는 게 당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당뇨가 발생이 될 때는요, 갈증이 난다고 했어요. 갈증. 네. 다뇨, 뭐 다갈, 오줌도 많이 먹으니까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당뇨가 이제 안착이 되면은요, 그것도 못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뇨는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죠, 결국에는. 내 몸이 살으려고 내보내는 증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너무 많은 당을요, 빨리 지금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당뇨 약을 갖고요, 일시적으로 수치만 자꾸 조정을 하니 약은 부작용이 없으면 약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주 좋은 약을 만들어 놨어. 근데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 그러면 약으로 안 돼요. 약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은요, 반대로 부작용이 있으면요, 약으로 인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을 먹고 어떤 부작용이 났다라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네. 그 각자의 몸의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반응이 다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유 먹으면 살살 팍팍하고 막 이렇죠. 그럼 우유가 잘못됐나요? 그 사람이 체질이 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이 포도당은요, 인슐린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 당뇨 환자한테 문제를 주지만 이 과당은요, 뭐가 문제냐? 나는 살 빼야 되기 때문에 저녁 때 밥 안 먹고 나는 막 과일만 그 에피타이저로 먹는데 우리나라처럼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랜대. 귤을요 바구니채로 안 그랬어요? 우리 다 박스떼기로 사갖고 바구니에서 손이 노래질 정도로 배가 부를 정도로 과일 먹었는데 배불러서 나가 못 먹겠다 이럴 정도로 이 과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요 이 과당은요 지방으로 바뀌는데요 간에 지방을 만들어요. 간에. 네. 그래서 이거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지방간이 생기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이 지금 이런 물질들이 생겼다라는 거는 염증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아시고 또 신장 독소 얘기할게요. 두 번째, 신장의 독소.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암도 문제가 아니라 이 신장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안 됐고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떨어지고 일단은 먹는 거를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 먹는 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물이죠. 근데 물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먹고 이 신장 우리가 이 신장의 문제가 콩팥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요 일단은요 간이 나빠지신 분들은요 자연적으로 신장까지 나빠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간하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그 해독 기관 대표적인 게 간, 신장 이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에서 걸러져야 될 거를 제대로 못 걸러지면 신장에서 사구체에서 이거를 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은 자동적으로 신장까지도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왜 신장 그 사구체라고 그래요? 필터링 해주는 그게 30%만 남아도 그냥 정상인처럼 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갈 때가 뭐 한 15%, 16%, 100%가 그 정상인이라면 15%, 16% 돼갖고 오시는 분들도 막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할 때는 여기다 투석하나 한다고 그러네요. 여기 경동맥 여기다가. 예. 그럼 우리가 내 몸에서 이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못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이 이제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간 독소에는 글리옥실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독소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 신장에는요 어떤 물질이냐면 그냥 저거만 그냥 드시는 분들은 드시고 메틸 글리옥실 이거는요 당독소의 원인 물질이에요. 이건 당독소 당에 대한 독소의 신장 원인 물질. 신장 기능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는요. 이런 이 물질은요.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냐면 장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장에서. 그러니까 장이 원인인 거예요. 장이. 네. 그러니까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런 물질이 되게 많아지면은요. 신장 기능이 많아진대요. 망가진대요. 그래서 신장에 이런 것들이 막 들러붙는데요. 우리 왜 투석하는 분들 보면은요 인공혈관 넣는 거 아세요? 네. 그런데 그 인공혈관을 어느 정도 쓰다가 이제 바늘이 안 들어갈 정도로 거기가 굳는데요. 그러면 다른 데다가 또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 굳는 원인이 얘 때문에 그렇대요. 이 물질 때문에. 네. 그래서 피부 조직이 딱딱해진대요. 이게 많이 과다가 생성이 되면. 그래서 이 신장 질환자, 그러니까 신장 질환, 신장이 안 좋은
신장 질환자는요, 이 신장 독소 이거가 가장 위험하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뇌에 있어요. 뇌. 아까 제가 여기 뇌해 독소, 신장 독소, 간 독소, 뇌 독소 그러는데 이 뇌에 있는 독소는요, 쉽게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다 그죠? 그냥 이렇게 뇌 독소. 이 뇌 독소는요, 원인 물질이 뭐냐면요, 아까 그냥 이런 원인 물질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이거의 원인 물질은 뭐냐면 아밀로이드 베타래요. 아밀로이드 베타. 이게 뇌독소래요. 그런데 이게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게 우리가 뇌하고요 장하고 연결되는 신경을 보고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 미주신경. 근데 이거를 실험을 해봤대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요 투여를 하고 했더니 얘가 이 뇌까지 올라가갖고 이 뇌가 망가지면 뭐 생긴다 그랬죠?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거 생긴다 그랬죠. 근데 미주신경을 끊었대요. 미주신경을 끊으니까 얘가 뇌까지 못 올라갔겠죠. 얘네는 치매 안 걸린대요. 그래서 이게 아밀로이드 이 베타라는 이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뇌, 이것도 당독소예요. 이것도 아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당독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혈액을 통해서 장의 독소가 미주신경이래요. 신경역까지 연결된 그걸 타고 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매가 걸리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거. 네. 그래서 장하고요 뇌하고는요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지금 간에 있는 이런 간독소, 심장독소, 뇌독소 이런 것들을요 없애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걸 좀 내 몸에서 빨리빨리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지금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유산균,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이게 당독소 수치를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젊게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 몸에 이 당독소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 당독소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뇌에 당독소가 많은 사람은 치매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입으로 먹는 것들이 해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독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제일 해야 되겠다가 뭐예요? 사실 나는 이걸 하면서 굶어야 되겠구나.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먹는 게 진짜 문제겠구나. 내가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사장님들한테 이해를 좀 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해되는 부분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들으면서 내가 이해를 하면서 이거 좀 덜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지금 덜 먹고 있네? 그래 나 그러면은 조금 건강에 해치지 않겠구나. 지금은요 사람들요 잘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잘 먹으면 아파요. 아시죠?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우리가 우리 제품을 먹으면서 아침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나는 입으로 분명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요 네가 그래도 나는 먹는다. 나는 안 먹으면 큰일 난다. 그냥은 들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면은 먹는데, 근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안 먹고 지금 뭐 고구마에다가 계란에다가 뭐 그런 걸로 먹는데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된대.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거는 내가 오랫동안 간습이에요. 간습. 그게 어떤 간습이냐면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됐어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산업화가 됐대. 그거는 뭐냐면 공장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공장들에 일을 하는 일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까 먹었어. 중간에 뭘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못 가니까. 농사 질 때는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일단 출근하면 못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도시락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 먹는 데가 막 생기고, 그래서 이게 세 끼를 안 먹으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안 계신 분을 위해서 아침은요 우리가 새벽 요거 다 대충 이해가 좀 가시죠? 그냥 그렇게만 노화라는 건, 늙는다라는 거는 내 몸에 해독이 안 돼서 독소가 많이 쌓이는구나. 근데 그 독소가 신장, 간, 신장, 뇌 이런 게 막 쌓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노화가 좀 덜 되려면 내 몸에 이런 당독소를 좀 안 쌓이게 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뭐 얘기했죠? 이거 하기 전에? 매출. 배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배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해독이죠.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식품을 먹고 나서 설사해 나한테 연락이 와. 나 이거 먹었는데 막 배에서 난리가 나고 막 설사하고 막 이러면 어머 그래? 이게 아니라 어머 효과보네. 야, 네 곧 좋아지겠다. 너 지금 장이 막 좀 움직이네. 야 좀 더 나와야 된다 막. 엄청 나오던데. 네.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피부로도 뭐가 막 나온대, 막 간지럽대. 그것도 좋은 거예요. 이겨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배설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자가치유 기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배설할 수 있는 기능인 거예요. 우리 만약에 오줌도 안 나고 똥도 안 나고 땀도 안 나고 그러다 그러면 우리 죽습니다. 그 독소 때문에. 네. 잘 나와야 독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 4시부터 정오가 우리가 12시라고 봤을 때 이때는요 배출해야 돼요. 글씨가 보이시죠? 제가 좀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닝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닝똥.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양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쌉니다. 조금 먹으면 조금 쌉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안 먹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많이 나온다라는 건 찌꺼기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걸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옵니다. 네. 나는 똥을 많이 나서 건강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변비라는 게 매일매일 안 놓으면 변비 환자가 아니에요. 먹는 거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 3번 보는 분들도 건강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배출을 될 수 있으면요, 이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때는 배출의 시간이에요. 그럼 모닝똥 놓는 게 좋은 거예요. 변을라 나는 막 점심에 저녁에 난 아침에는 생장 안 넣어. 지금 얘가 장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오부터 저녁에 8시 이때는요 영양의 시간이에요. 영양. 이때는 먹어주라는 거예요. 먹어주라는. 네. 요때는 빼고 이거는 먹고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 때 요런 시간대에 먹어야 되는데 막 밤에 우리가 밤에가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야식이라는 게 나왔대요. 땡긴대요 이렇게 밤에. 우리가 9시, 10시쯤에 특히 음료 있죠. 물 종류 그걸 많이 먹으면요 신장이 엄청 힘든 거예요. 우리 신장이 10시쯤 되면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좋은 사람은 감당이 됩니다.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10시, 11시, 12시 돼서 막 물 먹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붓는다고 얘기를 하죠. 띵띵 내가 막 손이 막 붓는다 그러고 얼굴이 붓는다 그러고. 예. 공장문은 닫았는데 처리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 몸을 채워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저녁 8시에 요 때를 먹는 거지 우리가 먹는 거를요 꼭 이때 안 먹어도 된다고. 이거를 좀 믿어야 된다. 이거를. 근데 꼭 아침에 안 먹으면 뭔 일 안 나는 것처럼 그 관습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가 저녁에 한 9시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 전 요거 4시죠 그죠? 요때까지는요 뭐를 해야 되죠? 자야죠.
가야죠. 그러면 이때는요 내 몸에 청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 리셋. 내 몸을 원상태로 맡겨주는 거야. 요거. 이때는 돌아다니면서 치유를 해주고 안 좋은 것은 잘못된 거는 조금 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눈을 안 감고 있으면요 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누워야 되는 거예요. 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제일 지금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심해요. 지금 무조건 먹어야 돼. 아침밥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밥 안 먹으면 막 큰일 난다고.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때일까요? 상태. 그렇죠. 20세. 한참 막 성장을 하고 발육을 하고 에너지가 왕성하고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거는요 가장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에너지가 뇌로 가는 에너지는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이 떨어지면은 신경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는 누구냐? 성장할 때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칼로리 있죠. 칼로리는 뭐냐? 연료를 넣어주면 연료가 들어오는 것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모든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요. 거기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기능이 뭐냐면 소화력이에요. 소화력. 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어머님 소화 잘 되세요? 네. 근데 이제 소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화 지금 잘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소화 잘 되냐 그러면 잘 된다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게 안 채했다 그러면 소화 잘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먹었는데 그냥 뭐 끄끄 안 하면 소화 잘 됐다고 그러는데 소화는요 의학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에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란 내가 음식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쪼개야 됩니다. 아주 우리 세포가 쪼개지고 해독이 되고 그래야 문이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분해, 쪼개는 걸 보고 우리가 분해라고 해요. 잘 쪼개야 됩니다. 쪼개야지 될 때 내 몸에서 간에서 많은 효소도 나오고 호르몬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쪼개지는 거예요. 잘 쪼개서 또 우리 몸은요 지방, 이 지용, 기름은요 내 몸에다 안 넣어요. 우리는요 물이에요. 물. 사람이 죽고 나면 오랫동안 방치된 그런 그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 무용고 시신을 보면은 체액이 막 나와서 거기가 다 한건이 되죠.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는요 90%가 거의 물이에요. 네. 그러면서 정상적인 성인은요 한 70%가 물인 거예요. 우리 눈 같은 데는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우리가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하는 역할이 엄청 많은데 물을 안 먹어줘서 건강이 나빠지는 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분해를 해서 기름이 아닌 물과 같은 수용성인 형태로 돼야지만 이 소장이라는 데서 흡수를 해요. 흡수. 내가 입으로 잔뜩 먹었는데 얘가 우리가 마이쉘화 시킵니다. 수용화 시킵니다. 이런 거를 뭐냐면은 기름을 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담즙산 같은 유해 그 호르몬이 나와서 이거를 뽀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소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을 이따만큼 먹었는데 쪼개지지 않으면요 소장으로 안 들어가. 그러면 기름 우리가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여기 배는 두둑하는데 자꾸 뭐가 먹고 싶어. 다이어트가 안 되는 분들이요 먹는 거가요 참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도 먹는 거 제한하지 않으면 살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 끝나고 나면 막 먹잖아요. 그러면 막 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흡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먹는데 에너지가 없고 메가리가 없고 사람이 그래.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지금 소장에서 흡수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놓고 나면 우리가 피로 만들어지죠. 피는요 모든 영양과 산소와 모든 것들을 운반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살고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있죠. 신경이 제일 1차적인 거예요. 내 신경에서 다 지시하는 거예요. 네, 이런 뭐 우리가 말초신경, 중추신경, 아까 뭐 미주신경 이런 많은 신경들이 제일 먼저 지시하는 거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거를 피로 만들어져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피가요 내가 먹는 음식 갖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 이제 갓 30대 된 애들이 뭐가 문제가 돼서 뇌가 출혈이 되고 심장에 뭐 경색이 되고 얘네들 왜 그럴까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로 좋은 피로 돌아야지만 내가 건강한데 피가 안 좋은 거예요. 피가 만들어져서 순환을 잘해야 돼요. 순환 잘 돌아야 되는 거예요. 고혈압 있죠 어머니. 고혈압이 병이에요? 병이 아니에요? 고혈압. 고혈압도 일시적으로 오던데. 일시적으로 오셨어요? 우리 네 저기 네, 순간 잊어먹었다. 이름 이름 원진아. 네, 우리 고혈압이 병이에요, 병이 아니에요? 뭐 일반적으로는 병이라고 그렇게 병원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약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평생 평생을 뭐 네. 그러면 우리가 병이 오면요 치료라는 거가 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치료 안 된다는 거잖아. 그 소리는 평생 먹으라는 거는. 고혈압이 왜 올까요? 고혈압이. 근데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고혈압이 오대. 네, 그럴 수 있죠. 먹는 것 때문에. 네, 먹는 것 네, 때문에. 네. 고혈압이 왜 올까요? 아까 당뇨가 왜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상하고 당이 너무 많아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침에 막 꽂아봐 뭐 공복혈당, 식후혈당 막 이거에 대한 것들은 아침마다 나 그거 보면 꼴깍 하는 사람 나 여기 아플 것 같아. 근데 그거는요 음식으로 조정하면 돼요. 뭐가 문제냐면요 당과 혈색소 수치가 더 위험하고 중요한 거예요. 당뇨 있는 분들 공복혈당, 식후혈당은요 음식 조절 좀 하면 조금 잡혀져요. 먹는 거 같고. 근데 당화혈색소 수치는요 피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어요. 적혈구는요 영양과 산소를 갖고 이렇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백혈구는요 우리 군대 면역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적혈구가 혈점 같은 게 있어갖고 이렇게 혈이 뭉쳐있다고 그러죠. 아니면 이렇게 관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 몸의 관이 혈관이거든요. 우리 여기 배수관 이런 것처럼. 근데 고혈압은요 피가 그것도 원인이 있지만 이 관이요 경화가 돼요. 딱딱하다. 네, 네. 우리가 이 혈이요 어느 쪽으로 확 넣어줘요. 그쪽에 필요하면은요. 내가 신경을 막 내 쪽으로 하면은요 내 쪽으로 혈이 그쪽으로 막 뭉치고. 네. 내가 음식을요 막 많이 먹으면 이쪽에 막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막 보내주고. 네. 그런데 혈관이요 여러분들 그 신박동 내가 누구 거 들어봤는데 사장님 거 들어봤나요? 신박동 아니 피가 가는 거 샥 누가 그때 한번 해서 내가 들어봤던 것 같아.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 보여드리진 않았고. 진짜요? 그 영상 하는데 우리가 20초 후에 간대. 20초 심장에서 펌프를 한번 하면은 그래서 1분에 뭐 몇 회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 가져야 돼. 근데 혈관이 딱딱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되는데 딱딱하니까 압을 줄 수밖에 없잖아. 밀어서라도 줘야 될 거야. 막 밀어서 가야지 사니까. 그러면 고혈압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20에서 80을 딱 정해놓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140만 넘으면 고혈압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혈압이라는 건 이 혈압은요 15세에서 30세까지 건강한 청년의 표준 혈압이에요. 네. 그러면 나의 표준 혈압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만약에 60세야. 그러면 여기다가 90을 더해야 돼요. 90을. 네. 90을 더하면은 나는 60세인 나는 150 정도를 정상 표준 혈압으로 보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어. 내가 지금 심뇌혈관과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진단을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나와도 걱정할 게 없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진단을 받았어. 당신은 좀 심근경색, 협심증 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40정도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화가 됐다라는 건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 혈이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압이 너무 세니까 혈관이 퍽 터져서 출혈이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9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 숫자예요? 이거는 네이버에 보시면 이거는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건지 의료에서 정해놓은 건지 거기에서 정해놓은 수치예요. 네. 네이버에 그러니까 네이버에 표준 혈압을 치시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거는 의과 쪽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표준 혈압으로. 그리고 우리가 혈압의 기준치를 자꾸 뱉는 거 아시죠? 예. 처음에 이 혈압을 잰 거는 독일에서 마라테 쟀대요. 마라테. 그래서 처음에는 180도 정상으로 봤었대요. 예.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어쩌면 지금 고혈압 약을요 그냥 영양제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너무너무 많이 드시는데 단순하게 혈의 압을 좀 떨어뜨려 준다라는 그거밖에는 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을 오래 복용하고 고지혈증약을 오래 복용하고 당뇨약을 오래 복용을 해서 2차적으로 오는 만성질환, 이 대사성 질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병원에서 꼬박꼬박 주는 거 처방 좀 받아갖고 고혈압약 잘 먹었어. 근데 왜 심근경색이 와서 문제가 또 돼요? 그것만 먹으면 조절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당뇨여서 당뇨약 잘 먹다가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인슐린 주사 넣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또 인슐린 열심히 찔렀어. 근데 또 나중에는 지금 사구체 다 망가져서 투석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그런 결과치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거는 뭐냐면 약으로는 땜빵이라고 해요. 일시적으로. 병원은요 급할 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병원은요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 예전에는 환갑 잔치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환갑 그냥 막 젊잖아요. 그죠? 한 1980년도 90년도에는요 한 70까지 사시면 그냥 사셨다 이러지만 아깝다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지금 뭐 70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 아유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 막 이러죠. 그래서 이게 길어진 원인은 의료의 발달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 치료가 안 돼서 이를 다 뽑고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영양이 막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자연사 하시고 또 세균과 바이러스 이 환경이 깨끗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막 감기, 독감 막 이런 걸로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런 게 다 예방이 돼요. 근데 지금 돌아가시는 원인은 뭐예요? 지금은 만성질환,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순환이 잘 되고 배설 잘 쌓여야 되는 거죠. 소화란 분해를 잘해서 소장에서 흡수를 잘하고 혈로 좋은 피로 만들어져서 순환이 잘 되고 이걸 보고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배설까지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디서부터 안 되냐면 여기서부터 안 돼요. 분해서부터. 쪼개지는 일을 잘 못해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쪼개지려면요 내 몸에서 효소도 나와야 돼요. 또 호르몬도 나와야 돼요. 거기다가 조효소라는 비타민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미네랄도 있어야지만 돼요. 네. 인슐린을요 많이 생성을 하려면은요 칼슘하고요 비타민 D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야 인슐린이요 잘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동을 잘 시키려면 아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딱 세포의 수용체 딱 잘 넣어주려면요 크롬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러한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내가 대사가 잘 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신진대사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노화를 덜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누구든지 다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틀린 이유는 관리 차원이라는 거예요. 식생활 습관 빼는 거예요. 암 환자가 암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 암을 떼어내면요 낫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암은요 신생세포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그러면 암은요 신생아는 먹고 자고 하니까 얘가 막 100일쯤 되니까 요만한 애 이만큼 되고 저기는 막 이러죠. 암이 신생아예요, 신생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상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이 신생세포가 쭈그러들으면 암은 그냥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독감처럼. 그런데 암이 싫어하는 행동을 막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단 딱 암이다 그러면 겁을 확 주니까 그때부터 나 이제 다 살았다. 이 심적인 거로부터 해갖고 스트레스. 예. 그래서 암 환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는요 너무너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이시영이라는 그 박사님이 자기는 70대부터는 암 검사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검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암이라는 게 걸렸을 때는 가장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생활, 식생활,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저 식당에서 맨날 프로판가스 냄새만 맡는 그런 데서 일한다 그러면은 그거 일단 하지 말아야죠. 나는 밤에 잠을 안 자고 내 밤일을 했다 그거 하지 말아야죠. 나는 술 많이 먹었다 먹지 말아야 되죠. 나는 맨날 고기에다가 막 그런 것만 먹었다 그거 하지 말아야죠.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너무 내가 그 환자연구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에다 토스트를 먹고 점심에는 짜장면을 먹고 저녁에는 회사 사람들하고 고기에서 술에서 야식을 먹고 그랬다. 지금 그 사람의 그 하루 일과표를 보세요.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은요 경쟁사회예요. 경쟁사회.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특히 남을 되게 의식을 많이 하죠. 정말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하는 무수한 스트레스. 암이다. 그러면 산속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산속으로 가면 좋을까요? 암이면? 어머니? 네? 그냥 마음도 편하고 공기도 맑게 맞죠? 제일 중요한 공기입니다. 암은요 산소 포화도 높은 걸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병원에 그 균들이 득실득실한 그 병원에서 그 우울감과 안 좋은 공기와 막 절제된 그런 어떤 그거 속에서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속으로 가는 거는 그 산소 포화도 높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거리가 지금 문제라고 그랬죠. 먹는 건 너무 풍요로운데 진짜 음식이 없는 거예요.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전달해 드릴 때 사장님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연식이라는 거를 내가 한 끼라도 먹어야지만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야채 과일을요 막 많이 먹었어. 이분이 그 몸에 지금요 비소나 질산이나 수은이나 막 이런 중금속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거름 줬잖아요. 인분 줬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화학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야채 과일을요 내 필요한 영양분만큼 내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먹으려면 돈도 감당이 안 되고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런 게 필요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지금 이게 유통이 이런 뭐 정관장이나 이런 데 유통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는 해주고 싶은데 나를 뭘 이걸 어떻게 볼까 막 이런 두려움들도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 이거를 나만 먹고 나만 건강해지면요 이게 나쁘잖아요. 네. 직무유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 아까 그랬죠.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거를요 그런 돌보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괜찮다면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지인들한테 한 끼 정도는 이걸로는 꼭 대체를 해라. 먹을 수 없다 이 환경 자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영양 부분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소화라는 부분이요. 우리가 아침에 아까 제가 안 드시면 좋다고 그랬죠. 밥 먹는 거를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요 60% 이상 쓰인대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내가 먹으면 힘이 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은요 조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에너지를 덜 쓰고 어느 쪽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냐면 면역력으로 써야 돼요. 면역대사. 소화대사와 면역대사가 있으면은 젊었을 때는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먹고 해서 대사도 잘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소화 안 되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위에 머물러 있겠죠. 속이 내더부룩하고 끙하고 안 되는 것들이. 그러면 소화도 안 된 것들이 밑으로 내려왔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죠? 조폐가겠죠. 장이. 아까 얘기했죠? 장과 뇌는 같이 간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많은 실험 중에서 다 밝혀진 거예요. 장이 안 좋은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이런 분들 잠 못 자고 이런 분들이 장이 좋아지니까 한번 보세요. 물어보세요. 잠 못 잔다 그러면 변비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변비 있는 분들한테 잘 자냐고 그러면 잠 못 자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럼 우리가 장과 뇌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제일 무서운 건 화요일 날 이걸 해드렸어요. 뭐 양장기 같은 거를. 근데 이분이 71살인가? 71살인가 그러세요. 왜 그 나이가? 근데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이제 치매였던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치매 때문에. 근데 거기에 치매 주스가 나온 거예요. 그 뒤부터는 딴 게 한 개도 안 저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내가 이게 맞다라는 게 고지혈증 약 먹고 계세요. 고지혈증 약. 고지혈증 약을요 많이 먹게 되면요 뇌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뇌세포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면 치매, 알츠하이머, 뭐 파킨슨 이런 거겠죠. 오겠죠, 그죠?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그 고지혈 그 수치만 조금 떨어뜨릴 뿐이지 그것 때문에 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지혈 들어보셨죠? 근데 고지혈은요 노화의 하나의 단면이에요. 젊은 사람 고지혈 잘 없어. 네. 나이가 든 분들이 더 많아. 왜 그러냐면요. 고지혈을요 조절해 줄 수 있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게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콜레스테롤도 간에서 만들어져. 코엔자임 Q10도 간에서 만들어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까 싶어서 계란도 노른자는 빼놓고 흰자만 먹고 막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은요 20-30%밖에 안 됩니다. 네. 간에서 만들어요. 왜? 필요하니까. 근데 그 콜레스테롤을 자꾸 못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요 내가 세포가 안 만들어지겠죠. 거의 다 고지혈증약 오래 드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쪽으로 뇌 쪽으로 문제가 되게 많으세요. 또 요즘에는 40대들도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특히 남자들은요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에요. 그게 잘 안 나옵니다. 남자들은 그 기능이 떨어지면요 활력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왜 그러면은 그게 됐을까요? 왜 당뇨약도 주고 고혈압도 주고 고지혈증약도 주고 왜 그럴까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갔는데 가서 운동하시고 음식 어떻게 드시고 안녕히 가세요. 이 사람 돈 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를 해서 돈벌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공부해갖고 빚내서 진짜 기계 들여놓고 막 하면 이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죠. 병원에 가서 5,000원 낸다고 그 5,000원이 다가 아니라 9만 원 이상 나라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은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불이 나면
나면요 어떻게 꺼야 돼요? 소방서 불러야죠. 내 몸에 1차적으로 불이 났을 때는요 병원에 가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요 내 몸 안에서 발생된 거는 내가 케어를 해야 돼요. 뭘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숙면을 취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이런 걸로 해서 건강을 관리를 하는 거지. 병원에서 저는 여태까지 건강검진을요 딱 2번밖에 안 받아봤거든요. 그 함유병이라는 그분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주 위로가 되더라고요. 뭘로 받냐? 네. 왜냐면 나도 이거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분이 평상시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애는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온대요. 아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평상시에 술 먹고 안 좋은 거 먹고 라면 먹고 잠 안 자고 엉망으로 살고 딱 그때 내가 검사를 했는데 딸랑딸랑하면 나는 괜찮아. 검사했더니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거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죠? 나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거 안 먹고 나쁜 짓 안 하고 나는 관리를 해. 그리고 가서 굳이 내가 시험 안 봐도 내가 모르겠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사는데 지장 없어. 자, 소화도 하고 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게 되는 문화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요 아마 다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더 짚어드리는 거고 내가 해독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너무 많이 먹으면 해독할 양이 많겠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적인 음식물을 좀 적게 먹으면서 만들어 놓은 거 쪼개지고 분해되고 이거를 그냥 다 해져 있는 게 이 식품이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쪼개지 않아도 해독하지 않아도 우리 식품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은 변량이 좀 적으세요. 그걸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걸로 대체하는 거니까. 일식을 합니다. 아, 근데 이 제품으로 충분하게 제가 영양이 막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저는 아직까지 식사는 안 했습니다. 일반적인 밥은. 그러면 저는 그래도 뭐 하는 거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집에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사람들이 우리 동물한테서 많이 배워야 된대요. 집에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들이요 몸이 안 좋으면 굶는데요. 안 먹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물부터 먹는데요. 그런데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몸만 좋으면 어떻게 해요? 보양식이죠. 보양식. 나는 지금 얘가 내 몸이 이거를 케어하느냐고 너무너무 힘든데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분해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더 힘든 거죠. 빌실빌실 진짜 목숨 끊어지기 전에 연명하다가 이렇게 있는 건 인간밖에 없대요. 새는요 날다가 꼬꾸라져서 죽는데요. 날다가.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연산대. 그게 뭐냐면 아침에 그냥 주무시듯이 잠자듯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은 어떠한 시대가 돼버렸냐면요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 죽죠. 저 요양원에 가면은요 진짜 공동묘지에 계셔야 될 분들이 그냥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돈벌이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자기 요양원에 사람들 놀라고요 영업을 하죠. 우리 병원에 막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죽입니다. 절대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지만 돈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서라도 하는데 근육 다 빠져. 아시죠? 우리 근육이 없으면은요 수분도 보유를 못해요. 수분이 없으면 물이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근력이요 그냥 안 움직이면 빠지잖아요. 그죠? 내 발로 기어다니더라도 내 몸으로 내가 기어다니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환경이 안 그렇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내가 관리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서 정말 내가 그냥 자연사는 그게 목표인 거지 뭐 60대가 50대로 돌아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들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뇌를 건강하게 공부. 공부?
나는 치매올까봐 걱정이야. 그러면서 공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이건 진짜 그냥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안 했으면은 저는요 그냥 연속 보면서 그냥 그랬지. 왜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근데 나는 내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만 귀에 들어오는 거야. 막 그런 얘기들이 내가 막 내 귀로 막 들어와. 그러면서 막 찾아보고 내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는 그 공부가 노화를 늦춰주는 거예요. 김영석이라는 그 105세인가 6세의 그 교수님이요 90살까지만 연구하려고 그랬대요. 90살까지만. 그래서 뭐 서정준이 뭐 진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 이랬는데 그분들이 다 죽고 자기가 혼자가 남았대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끊임없이 강의하고 100세까지 살아보니 하는 그 책도 100살 넘어서 낸 거잖아요. 그죠? 계속 공부. 우리가 이런 자리에 오셔서 그냥 이렇게 큰 뭔가를 뭐 자격증 따자는 게 아니라 뭔가를 듣다 보면은 주위에 사람들한테 막 약 너무 많이 먹어. 약 먹지 마. 약 먹어서는 안 돼. 내가 아니까. 그죠? 요양원에 가면은요 옆에 할머니는 약을 3알 주고 요 할머니는 약을 10알을 주면요 막 따지더래요. 왜 나는 3알밖에 안 주고 여기는 10알 주고. 그거를 그냥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약은요 독입니다. 약은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 아프세요. 도리어 내가 조금 안 아프려고 그 먹는 그 약이 일시적으로 신경을 조금 죽여줄 수는 모르지만 참을 수 있는 거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안약 있죠. 안약. 눈이 껄끄럽다고 계속 안약 넣다가 그거는 직접 들어보세요. 이건 실한 거거든요. 눈이. 그래서 이분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밤인데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온 거예요. 바람도 아파요. 바람도. 눈이 얼마나 그런지. 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내가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돈도 되면 더 좋겠죠. 아까 70이 돼서 돈 버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90이 돼서 제가 PM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직급이 됐어요. 저 초청하려고 젊은 애들이 막 안 그럴까요? 삶의 역사가 이러면서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아메이에 초청이 했던 분이 그분이요 2년거가 그게 스케줄이 짜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고 돈은요 내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큼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만큼의 노력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의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예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엔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자기 몸만큼 들어오는 돈이 내 돈인 거예요. 네, 내가 정말 분에 넘치는 돈이 들어와서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IMM 오늘 하신 우리 사장님도 2년 이상 제품을 잘 드시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먹어보라고 그렇게도 얘기했고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된 거고 그걸로 또 차를 또 지금 우리 지금 받으시는 또 그만큼 또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조금 그냥 오셔서 그 우리 권진아 사장님 얘기할게요. 그냥 나쁜 건 없잖아요. 그죠? 나쁜 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조금 위험성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도 물 많이 먹어야 되겠다. 라면 좀 먹지 말아야 되겠다. 막 떡볶이 튀긴 거 이런 건 아예 쳐다도 안 보게 되고 이제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게 이 교육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셔서 꼭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누구한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싹 올라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